자, 안녕하세요. 오늘 무더위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9월 이런 때는 사실 추웠어요. 그런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운남을 갔었는데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죠. 송이와 무더위가 함께 있었던 제 상식으로는 송이가 나면 무더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상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송이와 무더위와 함께 참 이게 무슨 세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중국은 대국은 대국인갑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중국 가서 상하염주를 하나 이렇게. 자, 오늘 어저께 비가 온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고요. 제가 원래 비에 강합니다. 굉장히 비에 강한데 지난번 6월에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왜 비가 안 그쳤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운남에 갔을 때 비올 확률 90%를 나흘이나 찍었지만 비를 안 맞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폭우가 치고 우리 다니면 비가 그치고 그러다가 쪄 죽고 오늘하고 비슷했어요. 오늘도 아침까지 비가 왔었는데 그나마 그렇게 비가 온 게 천만다행이었고 좀 덜 더웠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 기상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밖에서 장시간 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더웠었고요. 아마 뭐 여러분들 충분히 더웠으리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위에 더 취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시원하게 뭔가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거는 좀 미뤄서 하든지 뭐 해야지. 야, 이거 참 여러분들은 얼굴에만 기미가 끼지만 저희는 머리에도 기미가 끼기 때문에 아까 그거 봤어? 그 가운데 그 햇빛으로 나간 팀들이 약간 스님들 중에서 쫄입니다. 그늘 쪽에 있다가 쫄들 추려서 너무 슬프지?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쫄들은 일찍 왔다가 햇빛까지 맞아야 되는 너무 슬픈 인생이 이런 건가, 출가에도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자, 그래서 무차대회, 무차라고 하는 이유는 막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조상님들을 잘 모시고, 안 그러면 저희보다 어른, 여러분들보다 어른을 잘 모시고 추모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오랜 전통입니다. 3000년도 더 된 전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은나라 때 19대 황제 반경부터 시작을 하는 이게 무슨 조상 제사 이런 게 뭐 당군부터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이거는 매니즘이라고 동아시아에만 있는 특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상 숭배라고 하는 제사 문화는 매니즘이라고 그래서 동아시아에만 존재하는 특수문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추모나 이런 것들은 다 조금씩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제사와 같은 그런 구조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 코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해오던 거니까 관습적으로 여러분들이 용인하기가 쉽고, 단지 요즘 들어서 새로운 문화 경향이 나타나게 됐죠. 그게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에게 조금 더 이렇게
애정이 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동물 복지, 동물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끊임없이 다닌대. 우리 덕검스님, 미디어스님 끊임없이 다니시는데,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예전과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의지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시대적 요청 과제죠. 시대적 요청 과제. 어떻게 잘 나랑 친했던 존재들을 잘 회양시켜 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물론 가장 큰 거는 이제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큰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동물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고, 그 확대되는 부분들을 시대적 요청을 읽는 종교라면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을정사에서 이제 교구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이런 데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도나 뭐 천국, 지옥 자체가 불가능한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의 천국과 지옥에는 동물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동물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뭐 광우병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존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계란 이런 거 따질 때도 그냥 닭장 안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계란보다는, 그렇게 낳은 알보다는 뭐 자연에 방목해서 뭐 낳은 이렇게 좀 풀어놓고 사육하는 계란을 선호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게 옳은지 잘못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 구조 속에는 스트레스를 덜 받은 닭이 낳은 계란이 더 좋다라고 하는 감염 주술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 일부분 돌아오고, 스트레스 받아서 낳은 계란에게는 조금 더 안 좋은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영양소로서 따지는 건 아니에요. 영양소는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좀 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놓고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동물복지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는 사람이 죽어서 동물도 될 수 있고 동물이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본질은 같다라는 의미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은 뒤에 동물도 천국이나 지옥에 있습니다. 천상이나 지옥에 동물도 있어요. 불교는.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는 평등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은 연구 과정에서 동물들을 실험이나 실습 뭐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많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뭐 하나 개발한다 이러면 진짜 쥐가 수도 없이 죽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부분들도 천도를 통해서 그 죽은 생명도 좋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번에 접수하다 보니까 동물원 사육사도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입장에서도 이제 내 어떻게 보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키웠던 정들었던 동물에 대한 이별이라고, 뭐 인간보다 특별하지 않으면 동물이 일찍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이 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어떻게 보면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 세대에서 꼭 정리해야 되는 게 시대적 아픔 속에서 발생했었던 정부 주도의 강제 낙태 사건. 그건 진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 셋을 낳으면 미개인 취급을 하고, 아니 여러분들이 겪었던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강제로 낙태를 하라고 거의 강압적으로 강압적인 행동들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애를 둘밖에 못 낳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조금 슬픈 일이죠. 그때는 또 남아선호가 있어서 암암리에 성별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 안에도 많이, 이 정도 여러분들 연세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잘못된 행동이었고, 그건 정부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가 잘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더 크게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전 국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상대로 한 거고, 집단이나 뭐 여순 사건이라든지 무슨 뭐 제주도 4.3 사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실책을 한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그 특수한 지역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인데 반해서 이거는 진짜 전 국민 중에서 상류층만 빼고는 거의 다 상당수가 진짜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보다 더 많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대의 낙태자가. 그래서 어떤 분은 서너 분씩도 있고, 요번에도 수자령을 이렇게 접수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생각보다 한 사람에게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만 해도 뭐 이게 성교육도 잘 안 됐었고, 뭐 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안 됐었고, 또 전기 시설이 안 좋아서 밤이 길었고, 지금은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가족끼리 너무 흉어물이 없었고, 진짜 애들까지 있는 큰 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다 한 방을 쓰는데도 그 좁은 데서 참 욕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슬프죠. 슬프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한번 매듭을 짓고,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가지는 스트레스가 훨씬 큽니다. 여성분들은 당사자였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유산되는 경우는 인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주도해서 낙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짜 시대적으로 그 시대를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큰 아픔을 여러분들이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성간별을 해가지고 뭐 시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 둘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임신이 됐는데 첫째는 딸을 낳고 둘째는 또 딸이 임신돼가지고, 그래서 유산을 시키는 경우, 야 진짜 그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너무 잔인한 행동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슬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추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유교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유교는 자식 제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제가 저희 절에 제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주는 부인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그런 거예요. 부인이 살아 있어도 제주는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성이잖아.
다른 성이 제주가 될 수는 없어. 제사의 주관자가 될 수는 없어. 아, 그걸 지금까지 몰랐어? 그리고 자식 제사는 지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추모를 해도 원래 유교 제사는. 그래서 이렇게 합동천도제를 통해서 나랑 인연이 있는, 그래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귀한 인연이에요. 여러분과 인연이 맞아서 들어온 거고, 그 시대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자식으로 성장했을 수 있는, 아니 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참 너무 큰 슬픔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뒤로 저한테 그 시절에 산부인과 의사, 아마 오늘도 오셨지 싶은데, 산부인과 의사를 하셨던 분이 오셨는데, 그때는 정부 시책이고 이래서 너무 못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리고 정부에서 무슨 할당량 비슷하게 줘가지고 막 이걸 돌리게 하고 이게 지금 미친 사회였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동물을 때려도 이웃이 신고하면, 반려동물을 때려도 이웃이 신고하면 잡혀 들어가는 시절인데, 야, 그게 정부에서 네 자식을 네가 낙태시켜라라고 명령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싶은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 그 시절을 사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세가 드시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묻어두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양성화시켜서 추모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 돌아가신 분들, 나랑 인연이 있었지만 채 못 태어난 그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뭐 더 이상 바뀔 건 없어. 하지만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 그렇게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도 훨씬 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공덕이 돼서 어떻게 좀 자유롭고 좋은 쪽으로 가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혼자서는 못 풉니다. 그렇다고 그걸 뭐 가족한테 얘기한다고 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그 뭐 해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다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행복하고 산 사람도 복됨이 있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동물이라는 우리보다 약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생명에 뭐 존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낮게 보는, 인간보다는 약간 낮게 보는 그런 대상, 그 다음에 같은 인간이었지만 태어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완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보지는 않았던 그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하고는 약간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에브리바디 다 함께 천도되는, 그게 무차천원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그 자체로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함께 가보겠다. 그게 이제 불교하고 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유교는 내 조상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이라도 나랑 성씨가 다른 조상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계 쪽은 약간 소외되는 거죠. 모계 쪽은 소외되는 거고, 그리고 위로만 되는 거고, 아래는 또 안 돼요. 아래는 안 돼. 그건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적이라면, 그러니까 유교는 철저하게 혈통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 불교의 재계라고 하는 것은 추모례예요. 마치 우리가 현충일 날 순국선열들에게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 자기를 희생해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번 바치신 그분들을 꼭 우리가 무슨 우리 삼촌, 우리 조카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 이렇게 추모해주고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나랑 인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좀 풀어내고 훨씬 평안한 상태로, 심리학, 고전 심리학에서 보면 프로이드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이 이유 없이 아파. 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그 원인을 찾아보면 무의식적인 어떤 문제들이, 과거에 존재했었던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뭘 혼났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응어리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암과 같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풀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제 정신적인 거나 이런 쪽에서 점점 다른 문제들로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당하게 털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무차 천원대회라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시원한 때 해서 여러분들이 그늘로 도망가 있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룽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형형색색의 깃발 하늘에 펄럭이고 있잖아요. 그걸 룽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룽다, 바람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의 말. 그게 경전, 불교 경전을 인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람이 펄럭이면 여러분이 눈이 안 좋아서 그걸 잘 못 봤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파리 같은 거 이렇게 때려잡잖아요. 파리채로. 그거 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때려잡는 순간에 거기에 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퍼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그 밑에 있으면 경전의 가루가 여러분들에게 쫙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바람을 타고, 그래서 그거를 바람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말처럼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말. 진짜 말.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만 있어도 공덕이 되고, 그러한 거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설치하면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나 그 빛을 지나간 사람에게 공덕이 되는 동시에 나에게도 마일리지가 적립된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밑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와요. 젊게 나온다니까. 뽀사시하게. 여러분들은 사진을 많이 찍어 주셔야 돼요. 곧 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냥 던져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티베트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장엄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어두울 때라 사진 찍기가 좀 그렇구나. 밝을 때 찍으면 참 좋은데, 내일 좀 해 뜰 때까지 기다렸다 가셔요. 자, 그래서 오늘 천도, 그리고 이 천도라고 하는 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꼭 내 자신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내 주변이 안 좋아서, 제가 그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 그게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개인주의화 됐거든요. 여러분 세대하고는 조금 달리 여러분 자녀 세대는 훨씬 더 개인화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개인주의 사회에 비하면 아직도 집단화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시집을 가고 결혼을 다 해서 독립돼서 살아도 내 식구가 이제 밥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돼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자꾸 병으로 아파요 이러면 돈이 들어가도 스트레스고 돈이 안 들어가도 스트레스고 참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고, 동생이 하는 짓이 변변치 않아서 계속 말아먹어요. 야, 그런 거 이번만 도와준다 이렇게 해도 참 그게 스트레스지. 끊어도 스트레스, 안 끊어도 스트레스. 예. 우리가 그 뭐 연예인 사건들에도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박수홍 씨도 있었고, 뭐 장윤정 씨도 있었고,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 그래도 그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해. 어쩔 건데. 예, 놈이면 뭐 어떻게 소송이라도 해서 뭐라도 할 건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지. 그런데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교에서는 죽은 뒤에도 안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은 뒤에 좋은 데에 가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에너지를 주고, 나쁜 데에 가 있으면 나쁜 에너지를 준대. 근데 그거는 맞을 것 같아. 그냥 생각해 봐도 완전히 개인화되기 전까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같은 데 내 자식이 갔어.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안 와.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취직도 잘하고 애도 잘 커서 잘 됐대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 꼭 뭐 걔가 돈을 붙여주고 그러면 더 좋지. 하지만 뭐 그런 정도까지 기대하지는 않잖아. 그래도 엄마 전화해서 내가 뭐 이런 거 잘 됐어요 이러면 그냥 뿌듯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만 오면 죽는 소리를 했었고, 뭐 애 분유값이 없어요, 뭐 개지랄을 했으면 안 도와줘도 짜증이지. 나중에는 전화만 찍혀 있어도 에이씨,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남의 자식이면 모르는데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서로 연결돼서 뭘 어떻게 하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돌아가신 입장에서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안 그러면 내 부모님이 좀 편안하게 계시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미루어 보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전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받는 꼬라지를 보면 되고, 네 다음 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하는 작태를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렇게 저렴하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귀에 꽉 박히잖아. 이게 아니야 그런 거 유도한 거 아니야. 그와 마찬가지로 내 자식이 미국에 가서 저놈이 다 키워주고 유학 보내놨더니 썩을 놈의 새끼가 지아비 닮아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몇 년씩 집에 와보도 않고, 내가 간다 하면 바쁘고, 그래도 걔가 잘 돼서 뭘 한다더라.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뿌듯한 거고, 아니 꼭 와서 뭐 명절 때 와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 그렇게 미루어 보면, 그걸 위쪽으로도 한번 보면 돌아가신 어른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무슨 돌아가신 분을 계속 찾아갈 것도 아니잖아요. 찾아가면 어른이 빨리 가라 하겠지. 야 이놈 새끼야 빨리 가라 뭐 이러지 않으셨을까? 그치? 네가 올 자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밑으로도 그렇게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위론들 그렇게 안 되겠나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그 얘기는 굉장히 재밌어.
적선지가 필요여경이고 저각지가 필요여왕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진짜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어른들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여러분 안 들었구나. 어렸을 때 어른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훈장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구조들이 더 많이 있었어. 약간 꼰대,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꼰대지. 그래서 그랬는데 적선지가 필요여경이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필이 남은 경사가 있다. 선조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자식이 뜬금없이 발복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연결돼서 이게 윤리적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 왜? 그 사람이 잘한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잘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저각지가 필요여왕이라고 악을 많이 쌓은 집에는 재앙이 있대. 분명히 남은 재앙이 있대. 그래서 그 과보를 받게 된대. 지금 나는 안 받아도 내 후손이나 내 자식이나 내 손자가 받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가 되거든요. 사실은 연좌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부자면 행복하죠. 행복하죠. 안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면 행복하죠. 아버지가 힘들면 조금 그렇죠. 조금 그렇죠. 아니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한 건 아니잖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재벌이 되는 게 원인인데 우리 아버지가 조금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아버지가 재벌이 되면 될 건데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게 존재해요. 그렇게 보면 그 집안에서의 어떤 흐름 같은 것이 좋으면 그게 이제 후손도 발복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인생 모식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한 거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해드렸었는데 어떻게 태몽이 가능하느냐? 어떻게 태몽이 가능하냐? 아니 자기 애를 베는데 자기가 꿈꾸는 거는 이해가 되지. 내 몸은 변화하잖아.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니 그게 입덧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떤 경우는 성격도 좀 바뀌고 예민해지고 뭐 어떻게 그게 힘도 드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영향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몸에 둘이 들어와 있는데 자전거를 혼자 타다가 2인으로 타는데 그게 똑같은 구조를 내지는 않겠지. 그래서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냥 판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자고 저는 무경험자입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산후우울증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산후우울증을 낳으려고 애를 하나 더 낳아. 그랬더니 돌아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애 낳고 몸이 안 좋아졌는데 하나 더 나니까 리셋돼가지고 이게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있어 주변에. 잘은 모르겠는데 있어. 그 원리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몸이 전체적으로 한번 바뀌는 거죠 이게. 여러분도 원래는 굉장히 대단히 수월한 미모였었지만 애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약간 몽당 연필로 괜찮아. 여러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하신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애국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내 몸이 망가질까봐 임신을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애국자고 정당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몽당 연필이 남았다.
자,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다른 생명이 들어왔을 때 내 생체 주기가 바뀐다거나 어떤 흐름이 바뀐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엄마가, 시어머니나 뭐 친정어머니가 태몽을 꺼주고, 이거는 되게 재밌는 문화라니까.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은 관계도 없어. 나랑 며느리랑 피가 1도 안 섞였다니까. 그런데도 태몽을 꺼주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런 건 몰라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외국 나가서 뭐 살아본 사람이 아니어서 아마 그런 문화는 동아시아에만 있을 거예요. 가족주의라는 게 있어야만, 식구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결혼을 할 경우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가장 여러 가지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인데 지금은 결혼을 안 하고 있죠, 애들이. 예, 여러분 세대로 보면, 야, 내가 저 나이 때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저놈 자식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절이 됐어. 참,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변했다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원치 않는 가족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원치 않는 가족 관계는 뭐냐면, 나는 저놈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저놈 하나를 얻으려고 했더니 세트 메뉴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야, 이게 그나마 가족이 좀 적은 집은 모르겠는데, 가족 많은 집은, 야, 이거 예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뭔 놈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는지. 그리고 뭐 상조, 결혼식이나 안 그러면 또 이게 부조하러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데를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뭘 댕겨야 되고, 아우,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전통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쪼개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식당 가보면 그 생각이 들죠. 최근 들어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혼자 밥 먹는 맛이 없다. 그러다가 혼자 밥 먹는 시절들이 좀씩 됐어. 그때 이제 핵가족 어쩌고 하고 원룸 이런 데 사는 애들이 혼자 먹기 싫어서 거울 놓고 먹는다 그랬어. 진짜 거울 놓고 먹는데, 뭐라도 이렇게 같이 먹는 것처럼 느끼려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식당들을 가보면 벽 보고 먹는 식당 많죠. 거의 뭐 달마대사급입니다. 달마대사 면벽하듯이 그냥 이렇게 벽 보고 먹어. 혼자서 칸막이 놓고. 거의 독서실이죠. 독서실. 그리고 이놈이 뭐 하나 보면 귀때기에 뭐 하나 꽂고 뭘 보고 있죠. 그러면서 먹어. 아니야, 그냥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 어쩌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점점 파편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결국 더 빨리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세대에 속해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진짜 처삼촌 벌목 벌초 하듯이 가야 되는 부주장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그런 시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가족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와 관련이 없어도 시어머니나 시아버님도 태몽을 꺼줄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논리 구조예요. 제가 듣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자식 기도를 내가 해줘도 돼요? 가 있어. 오늘도 비슷한 겁니다.
아, 부모님 전도를 내가 해줘도 돼요? 당신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마목에 이름 쓰는 거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생각 안 들어? 그 생각 안 들어? 입시 기도를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 아니, 똑같은 거예요. 위로하고 아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 구조가 될까? 어때? 될까?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가족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가족이 많은 이유는 내 집에서 함께 살지는 않지만 내 자식들 뭐 손자까지 다 드니까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거야. 내 직계가 커진 거지. 연세들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의 며느리여서 명절 때 갈 때가 좋은 거고, 가고 지랄할 때가 좋은 거고, 더 이상 갈 일이 없을 때가 되면 슬픈 거다. 그게 편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자리가 힘들었고, 나중에는 내가 진짜 받는 입장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이 막상 되면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아, 이게 좀 슬픈 겁니다. 슬픈 거. 슬픈 거.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식 뭐 입시 기도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내 가족들 기도를 내가 혼자, 참여자는 나 혼자인데 됩니까? 이런 거? 아니, 밥을 쥐가 먹어야 배가 부르지. 대신 먹는다고 먹방 유튜브가 밥 먹는 거 보면서 대리 만족이 됩니까? 대리 만족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몇백만에서 막 1000만 이렇게 가지. 그런데 네 배가 부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르진 않죠. 맞아? 그게 개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집단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마치 태몽을 대신 꿔주듯이 그들도 나랑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직접적인 영향관계냐? 직접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지장경이나 이런 데 보면 조상을 잘 모시면 그 공덕의 7분의 1이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나한테 온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처음에 제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조상을 모시면 조상한테 공덕이 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더 많은 게 온다라고 하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대리 수령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그분이 직접 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런데 그분이 직접 하지 못하고 대신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스님한테도 그게 일부 떨어지는 스님은 환전 수수료야, 환전 수수료. 마일리지 환전 수수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공부든 뭐든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주변 배경이 좋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묻어가요.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제가 살면서, 저는 제가 여지까지 살면서 내가 공부한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말고 싶은 거는 말고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평생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하고 관련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식주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먹는 거 먹고 안 먹는 거 안 먹고 그냥 똑같아. 그냥 어떻게 보면 급식같이 먹으면서 살아.
그래서 별 신경 잘 안 써요. 그거는 아마 내가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좋아져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가 있으면 그냥 침대 있는 데서 살고, 맨바닥이면 그냥 맨바닥에서도 잘 자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뭘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그래요,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약간 특이한 걸 수도 있는데, 남자애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하고, 옷을 사줘도 한 개만 입는 애들이 있어.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떨어져야 바꿔. 안 그러면 엄마가 잔소리해야 바꿔. 너는 어떻게 그것만 입냐? 맨날 교복같이 입다가 그냥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저도 그래요. 나예요. 나예요. 여자가 그러면 꾸질꾸질한 겁니다. 그래서 뭐 평생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살았었어요, 사실. 살았었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대신에 저는 그거는 있어요. 호기심이 많고 저건 왜 그러지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요. 어떤 문화 현상이나 뭘 보면 그것의 원류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내가 아마 죽으면 우리나라에서 잡다한 거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라질 거다. 국가적 손실일 거다. 나를 살려라. 국가적 손실일 거다. 문화 배경이나 그런 원류들을 이렇게 밝혀내는 거는 저만큼 최적화된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